러시아의 푸틴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선전포고한 그 장면에 지구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닌 힘이 있는 나라라고 먼저 언급한 그 장면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푸틴의 진짜 목표는 북한이었지만 일부러 북한 이전에 한국을 지목한 것은 그의 계획이었는데요. 대한민국과 러시아 사이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야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엘레나 페트로바입니다. 모스크바 의대를 졸업했지만 고향인 이곳 극동 지역으로 돌아와 15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대단하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밤 11시쯤 병원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TV에서 긴급 속보가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죠. 정치적인 이야기겠거니 했는데 대통령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의료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파트너를 알게 되었다며 푸틴 대통령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북한이 아니라 한국을 먼저 언급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차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국 의료진과의 협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15년간 이 지역에서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늘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최신 의료 장비도 없고 복잡한 수술을 할 전문의도 부족하고 약품 수급도 항상 문제였죠. 그런데 한국 의료진이 우리를 도와준다고요. 동료 의사인 알렉산드르가 말했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건 사실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우리 같은 변두리 지역까지 와서 도와줄까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결정한 일이라도 실제로는 형식적인 교류에 그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푸틴 대통령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직접 언급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 병원은 늘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심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오면 모스크바로 보내야 하고 최신 암 치료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한국 의료진이 정말로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뉴스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동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지만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변화가 올까요? 아니면 그냥 말뿐일까요? 하지만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희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 뉴스를 본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병원 상황을 바라보게 됐어요. 사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문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병원의 MRI 장비는 10년이 넘었고 CT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날이 많았거든요. 특히 그날 오후에 응급실로 심근경색 환자가 실려왔는데 혈관 조영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병원엔 그런 장비가 없었죠. 결국 환자를 하바롭스크로 보내야 했는데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환자 가족들이 울면서 제게 매달렸어요. 뭐라도 해달라고 말이죠. 그때 동료 의사인 이반이 제 옆으로 와서 말했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우리보다 10년은 앞서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심혈관 수술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한국을 그냥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의료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다니 놀라웠어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는 복잡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오면 무조건 모스크바로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까지 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거리도 너무 멀어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 현실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 아침 회진을 돌면서도 계속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용 로봇이나 최신 내시경 장비 같은 건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 간호사들도 늘 말해요. 약품 부족 때문에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해주고 있다고 말이죠. 특히 암 환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암도 우리 장비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항암 치료용 약물도 항상 부족했고 최신 치료법은 아예 시도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동료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한국에서는 이런 치료들이 일상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로봇 수술도 흔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정말 궁금해졌어요. 과연 한국 의료진들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그날 밤 인터넷으로 한국 병원들을 찾아봤어요.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같은 곳들의 홈페이지를 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꿈도 못 꾸는 장비들로 가득했거든요. 그리고 치료 성공률도 우리보다 훨씬 높았어요. 혹시 정말로 이런 의료진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어요. 과연 우리 같은 변두리 병원까지 신경 써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목요일 오후 3시쯤 갑자기 병원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와서 모스크바 보건부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뭔가 일이 터진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전화를 받는데 목소리가 정말 권위적이었어요. 연방보건부 국제협력과에서 걸었다고 하면서 저를 한국의료진 교류 프로그램의 극동지역 책임자로 지명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지방병원의 평범한 의사일 뿐인데 말이죠. 하지만 보건부 담당자는 제가 모스크바 의대 출신이면서도 극동지역 의료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의사라고 했어요. 다음 날 오전에 화상회의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과연 제가 이런 큰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동시에 정말로 한국 의료진들이 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화상회의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나왔어요.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스크바 보건부와 연결하는데 화면 너머로 정말 격식 있는 회의실이 보이더라고요. 저희 병원의 허름한 사무실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보건부 국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의료진 교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특히 응급의학과와 심혈관 분야에서 기술 교류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국장이 말하길 제가 가장 현실을 잘 아는 의사라고 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성공이 저에게 달려있다고 했어요. 순간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껴졌어요. 이 기회를 통해 정말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과연 한국 의료진들이 정말 우리를 도와줄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교류로 끝날까요? 솔직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보건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건 정말 진지하게 추진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한국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과연 어떤 의료진들이 올까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저는 한국 의료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인터넷을 뒤지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9년에 한국의 힘찬 병원이 사할린에 실제로 병원을 열었다는 뉴스를 본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기사를 읽어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한국 병원이 러시아 땅에 직접 와서 척추관절 치료를 해준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사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러시아 환자들을 도우려고 온 것 같았습니다. 사할린 주민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뉴스를 보면 러시아 의료진들도
처음엔 의구심이 많았다고 해요. 과연 한국 의사들이 우리만큼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막상 같이 일해보니까 기술 수준이 정말 높다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척추 수술 사례였어요. 현지에서 수술 불가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한국 의료진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환자 가족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했다는 기사를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울컥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의료진들이 러시아 의사들을 직접 교육해줬다는 점이었어요. 2018년에 러시아 의사와 물리치료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연수를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물리치료사들이 사할린까지 와서 직접 기술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한국을 그냥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의료 분야에서는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다른 나라까지 와서 환자를 치료해주는 마음이 감동적이었어요. 동료 의사인 올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더니 올가도 놀라워했어요. 자기도 사할린에 그런 병원이 생겼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렇게 성공적이었는지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의료진들의 실력이 정말 좋다고 인정했어요. 사실 우리 극동 지역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많이 부족해요. 좋은 의사들도 대부분 서쪽으로 가버리고 최신 장비도 구하기 어렵죠. 그런데 한국에서 직접 와서 도와준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혹시 우리 블라디보스토크에도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사할린에서 성공했으니까 다른 극동 지역에도 관심을 가져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월요일 아침에 병원 원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한국에서 의료진이 온다고 하면서 이번 주 금요일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로 오는구나 싶어서 가슴이 뛰었거든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분당 서울 대병원에서 의사 3명과 간호사 2명이 온다고 했어요. 심혈관 전문의와 응급의학과 의사, 그리고 의료장비 전문가까지 함께 온다는 거였죠. 게다가 최신 원격 의료 시스템도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 오후, 저는 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솔직히 긴장됐어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막상 만나보니까 정말 다정하고 친근한 분들이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한국 의료진 중 한 분이 러시아어로 인사하더라고요. 발음이 좀 어색하긴 했지만 함께 환자를 살리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러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의료진들이 가져온 장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포터블 초음파 기계부터 시작해서 최신 심전도 장비까지 우리가 꿈도 못 꾸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원격 의료 시스템 설명을 듣는데 정말 신세계였어요. 한국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이 시스템을 쓰면 서울의 전문의와 실시간으로 상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잡한 수술이나 진단이 필요할 때 멀리 모스크바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의료진들의 자세였어요. 우리를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라 정말 동료로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첫날부터 우리 병원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환영회에서 한국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한국도 예전에는 의료기술이 부족해서 다른 나라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도울 차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첫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의료진이 수술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특히 미세한 혈관 수술을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러시아 의료진들의 기초 실력이 탄탄하다고 칭찬하면서 기술만 좀 더 보완하면 충분히 세계 수준이 될 수 있다고 격려해줬어요. 한국 의료진들과 함께 일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모스크바 보건부에서 다시 화상회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성과 보고를 하라는 거였죠. 저는 정말 기대가 됐어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보고할 게 정말 많았거든요. 원격 의료 시스템 덕분에 심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 3명을 현지에서 치료할 수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무조건 모스크바로 보냈을 텐데 서울 전문의와 실시간 상담하면서 우리 병원에서 직접 수술했거든요. 화상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보건부 국장이 물어봤어요. 한국 의료진들과의 협력이 어떤지 말이죠.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준다고 말이에요. 정말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와서 우리를 무시하거나 자기들이 더 잘난다는 식으로 행동할까 봐서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더라고요. 특히 러시아 환자들의 특성이나 지역 상황 같은 걸 정말 열심히 물어봤어요. 국장이 또 물어봤어요. 실질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말이죠. 저는 준비해간 자료를 보여줬어요. 수술 성공률이 30%나 올랐고 환자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빠른 대처가 가능해졌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의료진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저희가 고맙다고 인사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더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러시아 의료진들의 끈기와 환자에 대한 애정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말해줬어요. 보고를 듣던 국장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러더니 정말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식으로 한국의 의료진 파견 요청을 하자는 거였어요. 단순한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진짜 상호 협력을 하자는 뜻이었죠. 저는 그 순간 정말 감격했어요.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15년 동안 이 지역에서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늘 한계를 느꼈는데 이제 정말 더 많은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국장이 말하길 다른 극동 지역 병원들도 이런 협력을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블라디보스토크가 모델 케이스가 된 거죠. 하바롭스크, 유주노사할린스크에도 한국 의료진이 갈 예정이라고 했어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감회에 젖어 있었어요. 정말 많은 게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언급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이제는 정말 든든한 파트너가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에 큰 시련이 왔어요. 2020년 초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우리 병원도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방역 장비도 부족하고 감염 환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전혀 몰랐거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에서 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K방역이라고 부르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우리에게 전수해주겠다는 거였어요. 동남권 의학회에서 연해주 지역과 직접 소통하면서 경험을 공유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한국 방역팀이 화상으로 설명해주는 걸 들었을 때 정말 체계적이어서 놀랐어요. 환자 동선 추적부터 시작해서 접촉자 관리 검사 시스템까지 모든 게 빈틈없이 짜여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닥치는 대로 대응했었는데 말이에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아이디어였어요.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획기적이었거든요. 저희도 바로 도입해봤는데 효과가 대단했어요. 의료진 감염 위험도 줄고 검사 속도도 빨라졌어요. 한국에서 진단키트도 지원해줬어요. KT&G 같은 한국 기업들이 1억 원 상당의 진단키트를 러시아에 보내줬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웠는데 사용법까지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음식 회사들도 나섰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러시아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 물품을 지원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다니 말이에요. 저희 병원에서도 K방역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했어요. 환자 입원 절차부터 완전히 바꿨고, 의료진 보호장비 착용법도 한국식으로 따라했어요. 정말 효과가 놀라웠거든요. 감염률이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동료 의사들도 인정했어요. 우리가 배울 게 이렇게 많았다니 하면서 말이에요. 특히 이반은 한국 의료 시스템의 체계성에 감탄하더라고요. 단순히 기술만 앞선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여전히 작은 나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을 보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였어요. 자기 나라도 힘든 상황인데 우리까지 챙겨준다는 게 정말 고마웠거든요. 그냥 형식적인 지원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순히 의료 기술이 좋은 나라가 아니라 정말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려울 때 함께 해주는 진짜 친구 같은 나라 말이에요. 지금은 2025년이에요.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러시아 한국공동의료연구센터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세워진 이 센터에서는 양국 의료진들이 함께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 의료진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도 계속 운영되고 있어요. 이제는 연해주뿐만 아니라 하바롭스크, 사할린, 캄차카까지 확대됐거든요. 극동 전체가 한국과 의료 협력을 하고 있는 셈이죠. 특히 자랑스러운 건 우리 병원의 변화예요. 5년 전만 해도 낡은 장비로 겨우겨우 버텨가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춘 현대적인 병원이 됐어요. 로봇 수술실도 생겼고 원격 의료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춰졌어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의료진들의 실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점이에요. 한국 의료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최신 기술을 배웠거든요. 이제는 복잡한 심장 수술도 우리 병원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푸틴 대통령이 그때 한 구조 요청 발언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된 거죠. 알고 보니 군사적 협력이 아니라 의료 분야 협력 확대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는 거예요. 크렘린 관계자가 나중에 밝힌 바에 따르면 당시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고 해요. 특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했다는 거였어요. 한국 정부도 이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줬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의료진 파견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의료장비 지원도 해줬거든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푸틴 대통령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네요. 그 발언 때문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됐고 평생 함께 일할 동료들도 만났어요. 정말 운명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도 한국 의료진들과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해요. 새로운 치료법이나 의료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어려운 환자 케이스를 함께 상담하기도 하죠. 정말 든든한 파트너가 생긴 기분이에요. 무엇보다 감사한 건 환자들이 예전보다 훨씬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에요. 5년 전만 해도 포기해야 했던 환자들을 이제는 살릴 수 있거든요. 의사로서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푸틴 대통령의 구조 요청은 정치적인 게 아니었어요. 진짜 구조는 함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정말로 우리를 구해줬어요. 의료진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